자,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자, 오늘 분석 드릴 영상은요, 이제 드디어 2024학년도에 입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제 2024학년도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2025학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을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예비 고3일 거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예비 고2, 이제 고1 친구도 있을 텐데, 자, 2025학년도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전략을 심어줄 것인가, 이런 초기 전략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24학년도 전년도의 입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영상이 조금 길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냥 끝까지 한번 편하게 설거지 하시거나 다른 일들 하면서 그냥 이어폰 꼽고 들어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 위주로 많이 뽑아놨으니까 끝까지 이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 영상은 정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나는 수시를 원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실기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따로 컨텐츠화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어떤 특정 대학을 얘기한다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이제 그렇다면 자, 어떤 거부터 할 것인가? 자,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 가장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바로 불수능이었습니다. 불수능. 시작부터 꼬여버렸어요. 내가 전략으로 가졌었던 목표 대학에 정해졌던 점수가 있었는데 그게 시작부터 이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점수를 못 맞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일반 학생들이 이제 체육대학 쪽으로 이제 유입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요. 특히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정말 할 말 많지만 이건 차후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평소에 3, 4등급 맞던 친구들이 이제 4, 5등급대를 맞고 4, 5등급대 친구들이 한 5, 6등급대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원래 내가 생각했던 대학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중위권 대학들 혹은 충청권 대학들의 입결 혹은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 어디겠어요? 경기대, 네, 단국대, 천안. 자, 이런 학교들 아마 굉장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중에서도 원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대학 내가 왜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것들이 있는데, 불수능 때문에 특히 이제 국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불수능 때문에 이 국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를 갈 친구들이 이제 한체대를 쓰게 되고, 한체대를 쓸 친구들이 경기대를 쓰게 되고, 경기대를 쓸 친구들이 단국대를 쓰게 되고, 단국대를 쓸 학생들이 순천향대학교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결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합격한 친구들이란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낮췄었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되게 좀 잘 갈 수밖에 없었고요. 2025학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에 대한 난이도는 항상 또 변하기 때문에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지 내가 예상한 대로 이제 나온다. 내가 예상한 점수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것을 참고하고 입시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건요. 바로 실기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죠. 실기. 자, 이번에 2024학년도에서 아무래도 실기를 잘한 학생들, 특히 합격한 학생들은요, 이 실기를 잘할 수밖에 없었고요. 잘한 친구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 실기를 잘한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잘했어요. 밸런스 있게. 네, 밸런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 있게 잘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특히 이제 실기하면은 요즘 뭐 메디스볼 던지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메디스볼 던지기가 이제 새롭게 사채과를 제외하고 신설이 됐잖아요. 만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10m 미만의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걸 못했으니까 들어갔다, 이 얘기 아니라, 매더는 뭐 그냥 한 10m 내외로 던졌지만 10m 왕복 달리기를 뭐 실수를 안 했고, 제멀도 실수를 안 했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막 만점을 다 받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는 잘했다라는 친구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뭐 명지대학교 같은 학교들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대 같은 학교들도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냥 다 잘한다, 이런 친구들보다는 물론 수능과 연결성들은 있겠지만 밸런스 있게 잘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난 유연성이 꽝이니까 뭐 나머지만 잘해지,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유연성은 내가 남학생 기준으로 뭐 25cm 되는데 뭐 시dob도 한 60개 정도 돼. 근데 던지기는 매던 한 10m밖에 안 나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잘했네. 이러한 학생들이 좀 더 합격하는데 유리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건 있어요. 실기를 그래도 못해도 되느냐? 자,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실기를 못해도 그럼 대학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네, X입니다. X. 뭐예요? 그러려면 이제 수능 전형 쓰세요. 과기대 수능 전형, 한체대 수능 전형, 그런 거 이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실기를 진짜 못해도 점수빨로 갈 수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단국대 체육교육과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은 100분위 반영 대학들, 경기대학교 진짜 점수를 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기를 무조건 못하면 대학 간다가 아니라 뭐예요? 밸런스 있게 해라. 자, 요게 상당히 이제 중요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자, 수능에 대한 얘기. 자, 1번과 또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불수능에 대한 이야기. 항상 국어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불수능에서 국어가 망했어요. 자, 국어가 망했어요. 자, 국어가 망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망한 애들 뭐예요? 탐구와 이제 수학을. 자, 탐구와 수학을 버린 친구들은 이제 정말 답이 없었던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나마 이거를 준비했었던 친구들, 특히 국어 대신 수학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탐구를 잘 준비해서 탐구 반영률이 높았었던 학교들을 썼던 아이들이 합격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포기할 거라면 뭘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이 탐구를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탐구를. 이번에 뭐 진짜 제가 얘기했지만 윤사 같은 경우에 만점 맞았어도 100분이 막 94%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 틀리면 80%대 막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탐구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이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얘기. 수능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국영탐 기준으로 해서 이제 333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국어는 5인데 영어 3이고 탐구 1이야. 자, 같은 평균 3등급입니다. 자, 누가 유리할까요? 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정말 많이 하는 얘기예요. 민준쌤 탐구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특히 이런 아이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탐구가 3등급인 거와 5등급, 3등급, 1등급일 때와를 비교해보세요. 100분이 한 80% 친구고, 국어는 한 50인데 영어는 똑같이 3등급이야. 근데 탐구는 뭐 96%, 1등급짜리 맞았어. 이런 경우들을 계산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입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수능의 계산에 대한 결과가 주로 이 탐구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준다. 이게 바로 입시의 묘미거든요. 이거를 제가 컨설팅할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도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 우선 국어부터 열심히 해. 이 얘기 계속 하거든. 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국어가 이렇게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안 나오니까 다 어떻게 나왔어? 자, 여기 어떻게 됐어요? 3, 4 목표를 했는데 이게 뭐 5, 뭐 6,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갈 대학이 없지. 그러니까 제일 저는 안타까운 성적이 뭐냐면, 자, 진짜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성적이 이런 거예요. 국어 5에 뭐 수학은 안 했어. 영어 4에 뭐 탐구 4, 5. 야, 진짜 이런 점수는요,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 뭐 계산해보면요, 그냥 다 평균이야. 근데 국어는 6이에요. 망했어요. 근데 수학도 안 했지만, 영어도 5예요. 근데 탐구가요, 1, 2야. 이런 친구들은요, 대학 진짜 잘 가요. 어떤 대학들이겠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택 2, 막 이런 학기들. 뭐 이런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뭐 수원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은요, 점수 계산해보잖아? 생각보다 겁나 높게 나와요. 특히 막 3, 6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하나 대체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1 나오잖아요? 한국사가. 이 한국사가 1이야.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1, 1 이걸 반영하거든. 그러니까 만점인 거예요, 탐구가. 무려 50%인데.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탐구를요. 진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요, 탐구를 정말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자, 이유는요, 이거 계산해보면 안다. 제가 컨설팅 할 때 막 비교를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기 힘들잖아. 근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기대학교, 뭐 인천대학교, 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뭐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이런 데 있잖아요. 한번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놓고 꼭 한번 계산해보잖아요. 탐구 잘하는 친구들이 아주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차피 뭐 안 해볼 거지만 그래도 저는 꼭 그래도 한번 해봐라. 내가 국어와 영어와 탐구가 좀 애매한 상황일 때와 탐구 잘했을 때. 근데 또 뭐예요? 아까 수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또 이게 X가 아니라 이게 4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또 이거 4, 5, 1 하니까 뭐 한체대라든지 또 2대 같은 데도 한번 써보세요. 영어 변별 별로 없거든. 4, 1이면요 1단계 그냥 통과하고 남거든. 점수도 무지 좋거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능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으로, 그리고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수학을 그래도 반드시 가져갔으면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할 건 뭘 한다? 탐구부터 완벽하게 잡아라. 이 얘기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좀 이거 네 번째 이야기는 자, 좀 심각한 얘기야. 좀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요. 자, 대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대학에 대한. 대학. 아니, 뭘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진짜 아이들이요. 대학을 안 가려고 해요. 어느 대학이냐? 지방권 대학을요. 정말 안 가요. 네, 지방권 대학. 학생들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류로. 무조건 내가 인서울로 가야겠다와, 그리고 지방권을 가도 상관이 없다. 이 두 부류인데요. 진짜 압도적으로 인서울권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제가 어느 지역을 제가 거론할 수 없는데, 지역이 있는 센터인데요. 아이들이 진짜 그냥 서울권으로 가는 선호도가 정말 부쩍 늘었다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뭐 인구와 사회적인 영향과 뭐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지방권 대학 중에서 정말 괜찮은 학교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입결도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대학들이 올해 뭐 있었겠어요? 교원대, 그쵸? 경북대, 체교, 건은 다 둘 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상대 같은 학교들, 그리고 부산 쪽의 학교들도요, 입결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점수가 조금 생각보다 낮았다는 건데, 경쟁률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쟁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예비가 많이 빠지고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다, 이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좀 선호도가 예전보다 좀 떨어져 보니까 생각보다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잘 준비하면 의를 갈만하게 쉬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빵꾸가 난 건 아닙니다. 빵꾸 막 이런 건 아니야. 점수가 되게 낮은 애들 막 7, 8등급 대, 어설프게 4, 5등급 대들이 교원대와 뭐 경북대 붙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입결 제가 공개 드릴 수 있지만, 뭐 점수 낮은 애들이 뭐 빵꾸 나서 붙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지방에 몇 개 대학을 빼고는요, 정말 막 낮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 빼고는요, 하지만
지방권 대학으로 좀 더 눈을 돌려보면 어디 있겠어요? 뭐 대가대 체육교육과나 뭐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뭐 부산권 대학 중에 뭐 해양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뭐 충청권 대학 중에서도요 생각보다 낮았었던 학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충북대 체육교육과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경쟁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쌤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이 점점 더 이상한 지방권 대학보다 인서울권을 선호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가나다 중에서는 그래도 지방권 대학을 하나 좀 써볼까? 괜찮은 직업국 대학들이 있어요. 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나라에서 대학 지원도 엄청 많이 해줘요. 이 거점 대학에는요, 이게 비전까지 막 세워나가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막 의대 정원 막 2,000명 늘렸잖아. 이 얘기하면은 또 다른 애를 살 수도 있으니까. 대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지방권 대학들도 괜찮은 대학도 눈도 한번 돌려보고 대학의 눈을 조금만 낮춰본다면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 갔다. 이해되시죠?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입시의 흐름과도 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군의 한 체대를 무지무지 가고 싶었어. 무지무지 가고 싶었는데 근데 한 체대가 좀 불안해. 그래서 가군에 뭐 3육대로 낮췄어. 어디 호서대로 낮췄어. 그런 다음에 나다군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지. 이런 전략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을 다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지방대학을 붙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그래도 괜찮은 지방권 대학,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 체육교육을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가군에 막 성대도 보이고 막 한체대도 보여. 이거보다는 가군에 교원대를 한숨 한번 돌려놓고 나군에 건대를 써보자. 뭐 이런 전략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나군에 서울 과기대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과기대 정도 되면은 막 성대까지 쓸 게 아니라 막 동국대를 쓸 게 아니라 뭐다? 그냥 한체대로 조금 더 쓰고 과기대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더 좋겠는데 너무 다 막 가나다고 높게 쓰면은 물론 고3 같은 경우는 재수로 염두하고 썼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 이 대학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이 지방권 대학들이 생각보다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경쟁이 낮아지다 보니까 내가 대학의 눈만 조금만 낮춰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내 일지망 대학을 올리기 위해서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되게 또 좋은 상을 만들 수 있다. 자,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게요. 제가 이 정보에 대한 얘기는 꼭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정보. 제가 이번에 지원이라는 플랫폼을 제가 그때 내놨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놀랐었던 게 뭔지 아세요? 고3 학생들이 무려 한 8,000명쯤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중에 고3과 재수생들 비율 중에 자, 무려 한 2,000명 정도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님이에요. 자, 근데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표본 조사를 하고, 최대 점공을 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하신 그런 분들을 다 보고, 합격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지. 제가 사실은 이건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주거나 이런 걸 주는 게 과연 그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물론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그냥 그런 것도 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합격하는 학생들의 최대한의 공통점을 본다면요, 어머님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았고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면서 많이 해보니까 그래도 이 대학에 대한 파악이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진학사도 해보고 메가스터디도 해보고 지원도 해보고 그 중에 비교해서 해봐라. 물론 결과적으로 체육대학에 대한 어떤 분석은 저는 솔직히 이제 자부하거든요. 네, 자부하는데 무조건 이거 지원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지원해보시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에 대한 정보력이 높을수록 대학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학원에 보내서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잘 갈 수 있습니다. 잘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친구들, 높이뛰기 반도 막 알아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렇게 지원을 돌려본 어머님들일수록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합격을 돌려보면요, 지원을 이용한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상당수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어머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아버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신 분도 되게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또 합격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축하드리고 싶고요. 제가 축하의 문자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하나 답장 드리지 못한 점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드리면, 자, 첫 번째, 수능은 어렵다라고 생각합시다. 수능은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잘 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수능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냥 생각하고 가야지. 난 잘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제가 상담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2월인데 6월 달쯤 가서 4개월 전에 공부하면은 우리 아이가 국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90점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어쨌든 합격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러면 2025학년도에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을 것이냐? 첫 번째, 수능은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걸 염두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상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다시 정리해주면 실기 제발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수능 끝나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능 실기 같은 경우에 절대로군요. 수능 끝나고 안 돼요. 자, 맨날 아작나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맨날 왼발로 점프 뛰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실기를 미리미리 준비하자. 언제부터 한다? 제가 방금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그 포인트는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데요. 자, 그걸 떠나서 뭐 한다? 미리미리 준비해라. 고등학교 한 중반부터 미리미리 기능 실기와 기초 실기를 잘 병행해 나가면서 해라.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능에 대한 얘기하면서, 자, 뭐 준비하라 했어요? 탐구. 제대로 준비해라. 자, 제대로 준비해라. 뭐예요? 50점 만점 중에 내가 47점 맞을 수 있게 해라.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야. 탐구만 제대로 준비해도요, 대학 넘어가기 쉽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뭐 서울여자대학교나 뭐 수원대나, 그 다음에 뭐 나사렛대학교나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뭐 물론 과기대가 이제 좀 바뀌긴 해가지고 탐구 반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뭐 이대 같은 학교들 탐구 잘하면 무지막지합니다. 자, 이거 잘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자, 정보에 대한 얘기했죠. 정보는 뭐다?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다. 네. 이건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이 알면 알수록 합격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는요, 그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야. 야, 엄마가 보니까 이 대학은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 너 무조건 수학 공부해. 이러잖아요?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를 저나 학원 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아이가 듣지. 그게 컨설팅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컨설팅도 신청해 보시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정보를 알아야 어머님도 아이한테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거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원한테 맡겼다가, 애한테 맡겼다가 다 떨어지는 거지. 마지막! 뭐였어요? 대학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대학이 생각보다 뭐다? 눈을 조금만 낮추자. 자, 이러면 됩니다. 정리를 마지막까지 제가 들으면 정리를 드려보면요, 조금 길었습니다. 영상 좀 길었지만, 뭐 하고 싶은 얘기 드렸지만, 2025학년도에서 내가 정말 합격을 하겠다 한다면 수능이 어려울 걸 대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국어가 망할 걸 대비해서 탐구 열심히 준비하고, 실기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머님들이 좀 더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되게 좋겠고, 대학을 내가 목표 대학보다 좀 더 낮은 대학들을 생각하면서 1지망 대학을 어떻게 하면 붙일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2025학년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입시에도 적용을 해도요, 이건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은 깨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2025학년도 때는 이런 방향들을 또 하면 좋겠지만, 또 2025년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또 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향도 바뀔 거고. 뭐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뭐 설에 이 영상 볼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그리고 그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2024년 이제 정리하는 영상이었지만 2025학년도에 뭐 대학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에 대한 얘기 많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실기하면서 부상당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잘 가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꼭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후!